그래, 지금 엄마 입장으로서 딸을 이제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눈물도 나고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도 올라오고 고생했던 것도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, 일단은 자식이든 딸이든 간에 20살이 넘으면 자식이 스스로 독립하고 자식 스스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정을 끊어주는 것이 자식에 대한 가장 좋은 도리라고 저는 봅니다.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심적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정도는 괜찮은데, 그 자식의 삶에 대한 간섭이라든가 딱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가 좋으면 됐다, 그 사랑은 네가 선택하고 네가 평생,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고 후회도 자기가 하는 것이거든. 그래야 거기에 부모의 마음이 감정이 들어가면 자식은 부모에 대한 핑계를 또 대게 돼요. 그래서 잘했다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올렸지만 결혼도 잘했고 싸우는 것도 잘했고 이혼하면 이혼도 잘했고 또 결혼하면 또 결혼도 잘했고, 그냥 부모는 어떠한 상황이든 그 자식에 대해서 편이 돼주는 게 부모지 거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안 돼. 그래서 항상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너의 그루터기가 되겠다, 너의 태양이 돼줄게, 엄마가 많은 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네 마음 편하게는 내가 해줄게. 엄마가 다른 건 못해도 네 마음 불편하지 않게 엄마가 보금자리가 되어줄게, 둥지가 되어줄게. 저는 그것만으로 자식이 어디 가든, 외국에 살든 이민을 가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이혼을 했든 혼자 사든 재혼을 했든 어떠한 상황이든 자식은 큰 힘이 된다고 봐요. 그래서 자식이 어떠한 상황에 돼야 된다, 부모는 보통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, 저는 그런 생각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. 그런 건 부모님의 집착이라고 보고, 다만 네가 어떠한 상황이든 엄마가 네 편이 돼주고 너의 둥지가 돼줄게, 네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.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조언할 일은 없다. 하지만 선택은 네가 해야 돼. 그 선택에 대한 과보와 인가도 네가 받으면 된다. 네가 잘해서 선택해서 잘했으면 이건 네 탓이고, 네가 선택해서 잘못했으면 그건 네 탓이다. 그러니까 오로지 네 삶에 어떠한 결정이든 신중하게 하고, 어떠한 결정이든 네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 해라. 그리고 한 번에 실수할 수 있고 두 번 실수할 수 있다. 하지만 실수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실패자다. 네가 다시 일어나면 그건 실패자가 아니다. 그런 마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라. 인생 너무 짧고 인생 너무 순간순간에 넘어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거 해보고 도전해보고, 실수가 아니라 그냥 다만 연습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라. 그거면 됐다. 힘들면 밥 한 끼 해줄게, 밥 한 그릇 사줄게, 그것만 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자식들한테 가장 큰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라고 봐요. 부모한테 조금이라도 바라는 게 있으면은 이게 자식 간에, 특히나 남매가 있든 자매가 있든 형제가 있든 견주는 마음이 생겨요. 여기 지금 결혼을 한 지 35년 된 사람이 있어요. 여성이 있어요. 근데 결혼하면서 수행을 하기 전에는 남편에 대해서 모난 점이나 안 좋은 점, 단점이 많이 보이고 화가 욱욱 올라오고 마주치면 집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올라왔어. 근데 수행을 하고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이제는 한 존재로 보인다.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. 그 존재가 내 남편이 아니라 애 아빠가 아니라 저런 존재는 어디에나 있고 내 삶에 그냥 같이 사는, 한 지붕에 같이 사는 존재일 뿐이지, 이걸 내가 선택해서 애 아빠로 바라보고 내 남편으로 바라보고 어떤 애정관계로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오라통이 올라와요. 그냥 한 존재일 뿐이에요. 한 존재. 그게 뭐냐 하면은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을 인연관계로 보지 않고 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. 응? 우리가 길 가가는 길냥이를 바라보면 불쌍한 마음이 올라와요. 내 고양이 아닌데. 저도 고양이를 3마리 키우거든요. 내 고양이 아닌데 고양이에 대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.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. 애정관계가 아니라. 우리 고양이도 그냥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캄보디아에 물을 못 먹는 사람, 소수민족을 보면
안타까운 마음이 올라오는 게 한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. 근데 그거를 내 인연과 내 평생 저 사람 만날 일이 없는데 내가 왜 보태줘? 내 돈을 왜 보태줘?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내 거, 니 거, 내 가족, 남, 이걸 항상 분별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런 마음에서 딱 벗어나면 내 가족도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 남도 별로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요. 그러면 그럴수록 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. 화는 어디서 일어나느냐? 분별심에서 일어나거든. 내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. 내 남편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?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. 내 자식이 어떻게 이게 떨어질 수가 있지? 내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지? 내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지? 거기서부터 화가 올라와요. 내 친구도 그냥 한 존재고 내 남편도 한 인간일 뿐이에요. 우리 부모도 한 인간일 뿐이에요. 부모에 대한 불완전한 마음, 부모에 대한 내가 욱하는 마음, 남편에 대한 욱하는 마음, 모두 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. 근데 부모라서, 내 아빠라서, 내 부모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, 내 남편이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, 내 자식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, 이런 게 모두 내 착각이에요. 따라해볼까?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다. 나도 불완전하고 그 존재도 불완전하다. 불완전하니 실수할 수 있다. 불완전하니 완벽하지 못하다. 나도 그렇듯이 남도 그렇다. 배우자도 그렇듯이 자식도 그렇다. 이걸 공부하는 게 수행이에요. 그러면 화가 일어날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. 엄마가 술 한잔 먹고 그렇게 하면 우리 보통 엄마 왜 또 술 먹어? 술 먹지 마.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더 먹고 싶거든. 스트레스 더 받거든. 우리가 막 게임 하는데 게임 하지 마 하면은 이제 더 게임하고 싶듯이.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. 엄마 오늘 많이 힘들었어?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면 좋아요. 아니야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힘들어서. 엄마 힘들었구나. 엄마 조금만 더 고생해.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. 이런 말 하면 엄마는 그게 힘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호강을 시켜주든 호강을 시켜주지 않든 그건 미래의 일이에요. 하지만 그게 꿈이에요. 부모한테는. 그 자식의 말 한마디가 힘이 돼요. 그건 돈이 안 들어요. 돈 10만 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엄마한테는 큰 힘이 돼요. 심지어는 1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힘이 돼요. 엄마, 네,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경험 삼아서 이건 또 재수하지만 더 좋은 인연이 되려고 하는가 봐. 엄마 덕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고마워. 나 엄마한테 다 보답할 거야, 엄마. 잘할게. 좋은 아들, 훌륭한 아들 될게. 남들 부럽지 않은 그런 부모님으로 모실 테니까 엄마 잘 지켜봐줘. 엄마 힘내, 사랑해요. 이렇게 말은 처음에 좀 안 나와. 그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. 근데 말 한번 해보면 조금씩 습관이 돼. 엄마 많이 힘들었어. 엄마 고마워. 엄마 잘 자. 사랑해. 엄마 고마워. 이렇게 툭 던지듯이 해주면 엄마는 그게 마음에 탁 꽂혀요. 그러면 내일 다시 일어나서 그 또 일하러 가는 그런 힘이 생겨. 그거는 남편이 해주는 것보다 자녀가 해주면 더 큰 힘이 돼. 그래서 저는 이제 20살이고 명상을 첫 수업을 이렇게 들으니까 나는 이제 그런 마음의 용기를 한 번씩 내주면 좋겠다. 아빠한테도 그렇고.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체육교사가 딱 돼도 아이들이 힘들하든가 교사로서 학생들이 여러 가정 상황이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있거든. 그래, 선생님이 네 옆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게. 지금은 선생님이 항상 널 응원할게. 이런 다독여주고.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 힘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, 부모한테 사랑 못 받고 부모한테 질타받고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도 많거든. 학교 다니다 보면 여러 친구들이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. 근데 내 부모한테, 내 자식한테 못하면서 남자식한테 잘해봤자 소용없어요.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. 난 내 가족한테 못하는데 남한테 잘해. 그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. 내 가족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남한테 잘해야지.
그게 기본이지. 뿌리가 든든해야지. 뿌리가 가족인데.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. 그래서 항상 가족에게 먼저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돼요. 마음이라도.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안 되면 마음속으로라도 하면 좋아요. 엄마 바라보면서 엄마 괜찮아요. 엄마 사랑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자꾸 얘기하면 그게 전달돼. 아까 이 선생님께서 얘기했잖아. 말 안 하고 그래도 어느새 남편이 35년 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밉던 남편과 화가 올라오던데 내가 수행하니까 점점 더 남편도 말 안 해도 조금씩 뭔가 집안이 바뀐다 그러잖아. 그게 에너지거든. 여기가 만일 여기 오늘 처음 딱 들어와서 여기 부산 기점명상센터를 처음 딱 왔는데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.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분위기. 어두운 분위기냐, 부정적인 분위기냐, 희망적인 분위기냐. 딱 들어오자마자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. 응? 그러면은 그 사람은 또 수업받으면서 기분이 달라져요. 너무 무거운 분위기든가 암울한 분위기고 너무 막 이러면은 수업하는 것도 힘들어요. 지금 우리가 11시부터 얘기해서 지금 1시간 지금 50분 다 됐어요.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, 이거. 너무 힘든 일이에요. 근데 지금 시간이 금방 갔어요.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. 이렇게 즐겁고 공감되는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. 지금 엄마 뻘하고 같이 앉아있잖아. 다 아빠 뻘하고 앉아있잖아. 그러니까. 그래서 본인은 잘 될 사람이에요. 지금처럼 마음가짐 다 하고 힘든 거 있으면은 선생님이 귀점명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. 유튜브 들어가서 귀점명상 쳐서 구독을 해요. 응? 알람 설정도 해놓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선생님이 이제 뭐 이런 내가 말한 거 이게 다 올라갈 거예요. 올라가면은 거기에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댓글을 달아. 댓글 달면 그 선생님이 그걸 다 봐. 내가 댓글 달아줘. 그렇게 힘들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방송에도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 되어서 하나하나 우리가 희망의 인연을 만들어 갑시다. 수고하셨습니다.